원피스 전투력 순위 탑 50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무력이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는 작중 위치, 작중 행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52위에는 크로스 길드의 간부 크로커다일이 선정되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기어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루피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는 굴욕을 당했으나 이후 크로커다일은 임펠다운에서 루피를 만나 임시동맹을 맺은 이후 임펠다운을 탈옥하는 동안 소소한 활약을 펼쳤으며 루피와 함께 정상교전에 참전하는 데 성공하며 평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크로커다일은 에이스의 처형을 한 차례 막아내기도 하였으며 도플라밍고와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며 미호크와도 잠시 대등하게 겨루었습니다. 또한 징배와 루피를 추적하는 아카이누를 급습한 뒤 징배와 루피를 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정상교전 당시 크로커다일은 알라바스타 시절 크로커다일보다 확실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에는 버기를 찾아가 버기를 포위한 군함 여러 대를 순식간에 괴멸시켰으며 버기 미호크와 함께 크로스 길드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베리로 떡상하였으며 과거 20대 시절부터 신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강자였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크로커다일의 평가는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49위에는 전야차 도플라밍고가 선정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해군본부 장성을 손가락 하나로 조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는 오즈의 공격을 손쉽게 피한 뒤 순식간에 오즈의 다리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또한 아오키지에게 기습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잠시나마 아오키지를 몰아붙인 흰수염의 적단 3번 대대장 조즈를 쉽게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에는 칠무회를 대표하여 모리아를 숙청하러 갔고 모리아를 매우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아오키지와 잠시 신경전을 하며 아오키지의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파괴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드레스로자에서 홀로 로우 루피와 겨루며 로우의 팔을 결단시켜버렸으며 기어포 루피를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48위에는 역대 최강의 사이퍼폴 루치가 선정되었습니다. 로브루치는 역대 최강의 CP9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역대 최고의 사이퍼폴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세계정부에서 신뢰하는 강자입니다. 로브루치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세계정부에서 길러낸 인간 병기이며 성인이 된 이후 CP9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NES 로비에서 5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로빈을 납치하여 처형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루피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에 루피에게 로브루치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각성하며 결국 로브루치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CP0로 복직하게 되며 에그헤드 섬에서 잠시나마 기어 피퍼스를 사용한 루피와도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조르를 오랫동안 묶어두기도 하였고 자신 역시 과거보다 성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47위에는 흰수염의 적단의 최고 간부 화검의 비스타가 선정되었습니다. 비스타는 전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거모이며 세계 제1의 검사라고 불리는 미호크조차도 인정하는 거모입니다. 비스타는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와 맞붙어 호각으로 싸웠으며 오랫동안 미호크의 발을 묶는 데 성공하며 루피를 에이스에게 보다 안전하게 도달시켜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비스타는 비록 흰수염의 적단의 5번대 대장이기는 하나 과거부터 조즈 마르코와 함께 자주 묶이며 사실상 흰수염의 적단의 최고 간부로 취급받았으며 조즈가 도플라밍고에게 조정당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에는 비스타가 마르코에 이은 흰수염의 적단 3인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스타는 미호크와의 대결, 해군과의 대결에서 장미를 흩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장미와 관련된 열매 능력자라는 설도 제기되었으나 원피스 세계관에는 열매를 먹지 않더라도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 허다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비스타는 비능력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6위에는 루피의 양날개 쌍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쌍디는 와노쿠니에서 퀸을 꺾은 이후 단숨에 사왕 최고 간부 상위권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쌍디는 와노쿠니 편에서 혈통인자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웬만한 상처는 쉽게 회복하는 괴랄한 회복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백수의 적단의 주요 전력 대간판 3제의 퀸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고 퀸을 잡은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쌍디는 에그헤드에서 칠무의 세라핌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쌍디는 세턴의 공격을 막아서며 쿠마를 지켜주는 모습을 연출하며 확실히 루피와 조로가 부재 중일 때 밀주모자를 당해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45위에는 카이도우의 딸 야마토가 선정되었습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딸이자 와노쿠니를 대표하는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야마토는 어린 시절부터 카이도우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매우 혹독한 훈련을 하며 실력을 길렀으며 또한 카이도우의 압도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야마토는 현재 빅맘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여성 캐릭터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오뎅이 사망한 이후 오뎅의 의지를 잇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에게 끊임없이 덤볐고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
루피가 와노쿠니에 도달했을 때 야마토는 이미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에 준하는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잠시 카이도우를 묶어놓는 저력을 보이며 루피가 다시 한번 카이도우에게 도전할 시간을 벌어주며 와노쿠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폐양색을 휘감을 수도 있는 인물이며 카이도우의 시그니처 기술 4명 8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와노쿠니에 로쿠규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4명 8기를 적중시키며 로쿠규에게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44위에는 빅맘의 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 카타쿠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의 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빅맘의 적단은 가족들로 이루어진 해적단이기에 무력이나 능력보다는 나이로 서열을 나눕니다. 그렇기에 빅맘의 적단의 2인자는 빅맘의 장남인 페로스페로입니다. 하지만 빅맘의 적단의 대부분이 차기 선장으로 카타쿠리를 지지하며 능력과 무력만 놓고 본다면 카타쿠리가 페로스페로에게 앞서가기에 독자들 역시 카타쿠리를 빅맘의 적단의 2인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조로를 제외하면 사왕 최고 간부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기에 훗날 폐양색을 각성하여 방출하는 것이 아니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경지에 오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뛰어나며 특히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인물인데요.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각성하여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인물은 카타쿠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쫀득쫀득 열매라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악마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악마 열매 각성까지 이뤄냈는데 성공하며 좋지 않은 열매로도 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캐릭터입니다. 43위에는 백수의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 킹이 선정되었습니다. 킹은 백수의적단 대간판 중 한 명이며 백수의적단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킹은 과거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운 루나리아족이기에 특수한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킹이 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카이도우와 함께 연구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카이도우가 킹에게 너는 강한 인간 킹이라고 해라 라고 말해준 점을 감안하면 킹은 과거부터 카이도우에게 인정받을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력과 내구도만큼은 카이도우를 상회한다는 언급도 있기에 방어력과 맷집이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불꽃이 켜져 있다면 웬만한 공격에는 충격조차 받지 않기에 상대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킹보다는 강하다고 할지라도 킹을 제압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킹은 무장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불을 활용한 공격도 잘 구사하는 인물이기에 공격력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킹은 마루코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캐릭터 모두 사왕급 방어력, 준수한 공격력, 새의 형태를 띄어서 전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킹과 마르코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조로와 맞붙어 패배하기는 하였으나 조로가 엠마를 각성하고 패위감을 터득하기 이전까지는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으며 각성한 조로를 상대로도 거의 대등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42위에는 비의 시류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류는 과거 임펠다운 부관수장 시절에도 이미 마젤란과 거의 동급의 강자라고 평가받았으며 임펠다운에 수감될 만한 강자들을 손쉽게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임펠다운에 침입한 티치와 손을 잡은 이후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시류는 2년 만에 사왕 최고 간부 2인자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압살롬의 투명 열매를 빼앗는데 성공하며 전투력이 더욱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류는 아직 패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이미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혀졌기에 현재는 패기의 숙련도 역시 높아졌을 것이며 기초 전투력도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류는 티치와 함께 계속하여 악마 열매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되었기에 훗날 시류가 재등장하게 된다면 해군대장급의 전투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마젤란보다 약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마젤란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기에 2년 전 기준으로는 마젤란보다 약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류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더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마젤란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자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1위에는 로즈의 적단의 3인자 가반이 선정되었습니다. 가반은 로즈의 적단 3인자인 인물입니다. 가반은 아직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사왕 최고 간부 2인자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즈는 어느 섬에서 오뎅과 처음 만났고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오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흰수염이 나타나 흰수염과 로즈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가반과 오뎅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가반과 오뎅은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이며 며칠간의 혈투 끝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오뎅과 가반은 비슷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바는 로저 레일리와 함께 갓벨리 전쟁에도 참전하였고 별들이 모두 모인 갓벨리에서도 활약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42회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이 선정되었습니다. 벤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가는 부선장이며 오랜 기간 빨간머리 해적단을 지탱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타 사왕 해적단처럼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닌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에 야섬 럭키루 등 타 간부들보다도 서열상 확실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해적단 중 공식적으로 부선장을 둔 해적단은 로저 해적단밖에 없으며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로저에 버금가는 명성을 가진 점과 흰수염 로저와 비견되는 무력을 가졌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선장 샹크스가 가벼운 모습을 보이거나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 직접 그것을 교정해주거나 자신이 샹크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벤베크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9위에는 최강의 사원 간부 불사조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르코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룬 인물이며 방어력, 회복력, 유태성 등등만큼은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과 동물계 악마 열매의 장점을 합쳐 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 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현재까지 마르코는 걸출한 강자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적 자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38위에는 대거모 롤루노와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은 이후 단숨에 사왕 최고 간부 중 최고를 다투는 레벨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뎅이거 멘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 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해적단의 인자 킹과의 대결이 정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 데 성공하였고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데도 성공하며 킹의 마스크를 박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킹과 조로는 전력으로 전투하게 되었고 조로는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고 킹은 어수 활용왕을 사용하며 두 캐릭터의 최강 기술이 격돌하게 되었고 결국 조로가 킹을 끄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에그에 대해서 세라핌 미호크를 압도하였으며 카쿠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단숨에 루치를 초살내버리기도 하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였습니다. 37위에는 삼선장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30억 베리의 사나이가 되며 해군대장과 대등한 현상금을 부여받았으나 샹크스에게 단 한 방만에 패배하며 아직은 세계 정상급 강자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삼선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선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의 행보는 주인공 루피와 매우 비슷하며 폐양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이기에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드는 과거부터 사왕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덤볐다가 팔을 잃은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끝까지 카이도우에게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우동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손을 잡고 카이도우 빅맘 연합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36위에는 30억의 사나이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는 전 필무이자 초신성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루피, 키드와 함께 삼선장이라고 불리며 훗날 신세계를 지배할 대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우는 현재 해군대장급의 가장 근접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패기, 능력, 전투 센스 모두 정상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로우는 펑크하자드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보라 손해 복수를 하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드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 열매 능력과 키드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와의 대결에서 수준급 무장식 배기와 악마헬멧 능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5위에는 괴물의 후예 더글라스 블릿이 선정되었습니다. 블릿은 전 로저극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왕식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식 패기와 견문식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다만 블릿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노쇠한 로저에게 덤볐으나 로저에게는 초살라버린 점을 감안하면 상황급 강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로저는 죽기 직전에도 어느 정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로저에게 패배했다는 것만으로 블릿을 해군대장보다 약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릿은 로저와의 대결에서는 전력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기도 합니다. 블릿은 스태피드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홀로 루피, 크로코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자이기도 합니다. 34위에는 지옥의 왕 마젤란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전 서장이며 현 부서장입니다. 그리고 현 임펠다운의 서장이 자신의 후임이었던 한야발이며 사실상 한야발이 직책만 마젤란보다 높을 뿐 여전히 마젤란이 임펠다운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으며 한야발 역시 마젤란을 존경한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임펠다운의 진정한 시세는 마젤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펠다운은 NES 로비海군본부와 함께 세계정부의 휘하에 있는 최고 기관 중 하나로 불리며 철의 대감옥이라고 불리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티치가 임펠다운에 침입하기 이전까지 임펠다운 역사상 탈옥수는 금사자 시키밖에 없었을 만큼 임펠다운은 감옥으로서 높은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시키는 과거 로저와 호가로 겨루기도 하였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와 거프 생고쿠 듀오와 반나자를 겨룰 만큼 강한 인물이기에 시키가 탈옥했다고 해서 임펠다운의 명성이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마젤란을 지옥의 왕, 지옥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며 마젤란을 강자 취급해주며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된 강자들마저도 마젤란에게는 한 수 접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마젤란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33위에는 혁명군의 2인자 사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보는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이자 세계 정부를 가장 위협하는 조직의 혁명군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고왕국의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귀족의 추악한 면모를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귀족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천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천룡인들에 의하여 살해당할 뻔하였으나 다행히도 드래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사보는 그 이후 혁명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 핵 등의 강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사보는 성인이 된 이후 드래곤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혁명군이 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 혁명군 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보가 드래곤의 명성마저 뛰어넘는 중이며 이미 일부 혁명군과 시민들은 사보를 진정한 혁명군의 리더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사보는 빠르게 명성을 쌓는 중입니다. 또한 사보는 홀로 오로선과 임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며 평가가 더욱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32위에는 전 해군대장 제파가 선정되었습니다. 제파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제파는 해군의 영웅 거프, 전 해군원 수생고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해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무력이 강해서 이름을 떨쳤으며 해군본부의 대장이 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전쟁보단 육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인데요. 그러기에 거프와 생고쿠보다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군대장들보다도 근소하게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제파는 육성에서만큼은 최고였던 인물인데요. 거프는 제파를 모든 해군의 병사를 키워낸 사나이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제파는 현 해군의 대장 중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성들의 스승이며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이누를 키워낸 전설적인 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파가 해군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크며 어쩌면 거프와 생고쿠보다도 해군에 끼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말년에 세계정부에게 토사구팽을 당하였으며 결국 세계정부와 적대관계가 되어버렸고 해군을 탈퇴한 뒤 네오 해군을 설립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고 씁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32일에는 흰수염 주니어 위블이 선정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위블은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며 자신이 진정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캐릭터이며 실제로도 흰수염에 비견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블은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검은수염 티치에게 복수를 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작단을 먼저 소탕하자고 제안해서 현재 위블은 흰수염의 작단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흰수염의 본명이 에드워드 뉴게이트인데 위블의 본명이 에드워드 위블이기에 두 캐릭터는 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블은 흰수염 특유의 노란 머리와 흰수염을 가지고 있기에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무력만큼 흰수염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블은 정황상 제파를 이긴 전적이 있으며 오직 무력만으로 칠무회에 소집된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가 위블의 무력을 보고 전성기 흰수염이 생각난다고 말하였기에 위블의 무력만큼은 최소 해군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위에는
19위에는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선정되었습니다. 후지토라는 정상결전 이후 세계징병을 통해 해군에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함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괴물입니다. 후지토라는 초인기 악마 열매 쿠궁쿠궁 열매를 먹은 인물로 운석을 떨어뜨리거나 주변의 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검술도 뛰어난 검사이기에 약점이 없는 완벽한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조로와 대결할 때마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사부에게 우위를 점했던 모습을 감안하면 그래도 해군대장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인물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말이 좋아해서 혁명군을 도와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자신의 신념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29위에는 해군대장 로쿠규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쿠규도 후지토라와 마찬가지로 정상결전 이후 세계징병을 통해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하자마자 해군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후지토라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드레스로자에 찾아오자 후지토라를 경계하며 로쿠규와 함께 그 실력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고 말하면 로쿠규를 괴물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실력만큼은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로쿠규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와노쿠니로 출격하였고 순식간에 킹과 킨을 포함한 백수적단 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따위에게 당해버리면 체면이 안 선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왕 최고 간부들보단 강함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가로막는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와 대치하게 되었고 숲숲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맞고 데미지를 입은 모습과 샹크스의 배양색 피계를 감지하고 곧바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홀로 사왕 해적단을 이길 리는 없기에 샹크스를 상대로 도망친 것으로 로쿠규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홀로 위브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며 평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28위에는 해군대장 키자루가 선정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 열매를 먹은 인물 중 한 명이며 악마 열매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에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해군대장답게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홀로 초신성들을 압도하였으며 밀지모자 일당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한 명왕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 편에서 힘수염의 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뤘으며 마르코의 불닭킥을 맞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르코가 빈틈을 보이자 승부는 사소한 틈에서 갈리는 법이라고 말하며 오니구마와 합을 이루어 마르코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잠시 대치하며 흰수염에게 유효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루피를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며 루피를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에그에 대해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와 어느정도 겨루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27위에는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노세한 거포와 호각으로 겨루며 해군대장 중 상위권이며 사왕과 견주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오키지는 구 3대장 중 한 명이며 현재는 검은수염 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오키지는 자연계 악마 열매 얼음얼음 열매를 복용한 얼음인간으로 아오키지는 얼음얼음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바다를 얼려버리거나 자신의 다리가 아카이누에 의하여 삭제되어 버리자 얼음다리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투를 할 때도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블로, 아이스 파르티잔 등 여러가지 기술을 응용하여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리기 한 방으로 제압하였고 크로커다일을 꺾은 시점에 밀지모자 일당을 너무나도 쉽게 제압하였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패기마저 뛰어난 인물로 군함벽을 통하여 패기와 체술이 전성기 시절 거푸와 비슷함이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하치노스 섬에서 거푸와 격돌하게 되었고 시류의 개입이 있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거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6위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뎅은 카이도우를 압도한 강자이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자이기에 사왕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은 강자입니다. 오뎅은 과거 와노쿠니의 쇼군이었으며 와노쿠니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입니다. 오뎅은 철없는 와노쿠니의 후계자였으며 매일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어느 날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쿠리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볐으며 잠시나마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흰수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오뎅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함께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낸 이후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와 대결하였고 카이도우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위에는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전성기 시절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왕에 준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과거 이스트블루의 한 마을에서 로저에게 동료 제의를 받았고 로저와 레일리는 세상을 뒤집어버리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우여곡절 끝에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원피스를 찾아내며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자신들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는 로저가 처형된 이후 그야말로 한양가도 같은 삶을 살았으며 결국 해군에게 포착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해군 측에서도 레일리를 잡는 것은 득보단 실이 컸기에 굳이 레일리를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때 거프가 레일리를 힘수용급으로 평가하며 레일리의 평가가 더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노쇠하고 오랜 기간 전투 경험이 없는 상태로도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자신이 왜 전설의 적이라고 불리는지 증명하였습니다. 24위에는 금사자 시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 적단 출신이었으며 록스 적단이 붕괴된 이후 금사자 적단을 설립하였고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드워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훗날 이 전투는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이전에 시키가 로저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했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한수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자 적단은 괴멸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 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행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프와 센고쿠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텨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3위에는 전 사왕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호미지를 만들어 전투에 활용하며 빅맘의 호미즈 중 가장 성능이 좋은 호미즈인 나폴레옹 제우스 프로메테우스는 개개인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소울 포커스를 활용하여 상대의 수명을 강탈하기도 하며 호미즈와 자신의 힘을 연계하여 각종 기술들을 사용하여 전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신체 강화 회복 등을 사용하며 자신의 내구성을 보완해주기도 하기에 빅맘은 열매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맘은 로우 키드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이전 자신의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하였고 신체 능력과 전투력이 이전보다 더 상승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에게 겁을 먹은 상대의 수명을 강탈해 갈 수 있으며 원피스 세계관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왕 빅맘의 앞에서 겁을 안 먹을 리가 없기에 빅맘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수명을 강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폐양색 패기를 다룰 수도 있는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잘 다루는 올라운더이기도 합니다. 22위에는 마리주아를 습격했던 고대왕국의 유산 고대로봇이 선정되었습니다. 고대로봇은 과거 공백의 100년 당시 존재했던 당대 최고의 과학력을 지닌 고대왕국에서 제작된 로봇으로 추정되며 조이보이와 함께 세계정부에 대항한 조이보이의 동료로 추정됩니다. 고대로봇은 거인족을 아득히 상회하는 크기를 지녔으며 화염 속에서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은 과거 성지 마리주아를 급습하여 성지 마리주아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천룡인들을 위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천룡인들은 고대로봇을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나 고대로봇의 흥미를 느낀 베가펑크가 에그헤드 섬에 고대로봇을 봉인했고 이후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푸스를 사용하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며 고대로봇이 다시 세상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21위에는 밍크종의 조상 지니시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니시아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 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지니시아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지니시아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 간부 잭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잭의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니시아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을 내린 인물이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니시아는 공백의 100년을 살아온 인물이며 조이보이의 동료처럼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니시아는 루피가 900년 만에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자 꽤나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위에는 전군 총수 콩이 선정되었습니다. 콩은 센고쿠 이전 해군의 원수이며 로저와 힘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해군을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100살이 다
다 된 인물이기에 사실상 활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에 세계정부의 전군 총수가 되어 세계정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외형상으로는 정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거프보다도 더욱 피지컬이 거대한 모습과 엄청난 양의 근육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콩은 리제 시절에는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군의 원수직을 수행한 인물을 보며 최소한 해군대장 이상의 무력을 가진 이들 뿐이었기에 해군 원수에 올랐던 콩 역시 해군대장보다는 당연히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콩은 해군에서 은퇴한 이후 세계정부 휘하의 모든 군을 통솔하는 전군 총수가 되었으며 하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천룡인을 상회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기에 이 부분을 보면 콩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19위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선정되었습니다. 갈링은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이며 갓벨리에서 활약한 황제이기에 사왕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은 강자입니다. 갈링은 피거랜드 가문의 인물이며 천룡인 중 한 명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갈링은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며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로 추정되는 신의 기사단을 이끌어가는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입니다. 또한 갈링은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며 갓벨리의 황제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로저, 흰수염, 록스, 거프 등의 강자들과 겨루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칼을 차고 있으며 신의 기사단 단장이라는 위치와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한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며 무력이 상당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갈링은 세턴을 대신해 오로성이 되었기에 작중 위치상으로도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18위에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로 승진한 이후 더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왕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자입니다. 아카이누는 전 해군대장 중 한 명이자 현 해군 원수입니다. 아카이누는 대장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며 구 3대장 중에서 사실상 제일 강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해군 원수가 된 이후에는 더 강해졌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현 시점 아카이누는 사왕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으며 앞서갈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자연계 악마 열매 마그마그 열매를 복용했으며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또한 흰수염에게 타격을 당하고도 마그마그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곧바로 회복한 뒤 사왕 최고 간부들에게 압도하는 것을 보며 아카이누는 파괴력과 방해력 모든 것이 뛰어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성을 잃은 쿠마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누는 강자와의 1대1 대결과 1대 다수의 대결 모두에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줄 만큼 강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위에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 열매를 먹은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의 배에 잠입하였고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상결전 막바지 즈음에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흰수염을 막타 짓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흰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스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지진의 힘, 이제 나는 최강이다 라고 말하며 2개의 악마 열매를 먹은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는 각각 자연계 악마 열매와 초인계 악마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악마 열매로도 평가받는 열매이기에 티치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 열매를 2가지나 먹는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 열매를 동시에 먹은 이후에는 뒷수습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왕으로 불리게 되었고 39억 9,600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6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까지 존재했던 인물이었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만으로 카이도우를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이 카이도우를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하는 적은 실질적인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 라고 평가했기에 설정상으로도 카이도우가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던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기, 악마의 능력, 신체 능력 등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카이도우는 3가지의 패기를 모두 각성했으며 악마 열매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계열인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또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신체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카이도우는 모든 요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니카루피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15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검사였으며 샹크스가 팔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명실상부 세계 제일의 검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샹크스와 수차례 대결하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며 샹크스의 라이벌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작중에서 평타만 사용하여 부지토라의 운석을 잘게 썰어버리거나 거대 윙하를 반토막 내버렸으며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위력의 참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의 위험을 나타낸 적도 많습니다. 또한
또한 칠무회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칠무회가 3대 세력이라고 불린 이유도 미호크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호크는 칠무회 중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영구국도를 제작할 만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이며 매의 눈이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답게 견문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검술만큼은 단연코 현 시점 최고라고 불리고 있으며 샹크스보다도 우위를 점한다는 언급이 나오며 한 세력의 리더가 아님에도 오직 무력만으로 35억 9천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14위에는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미호크의 라이벌로 불렸으며 현재는 신세계의 황제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로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는 경지에 올라섰으며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견문색 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이도는 각성을 거듭한 루피를 보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리며 자신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은 이들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흰수염, 록스는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들이며 오뎅 역시 카이도 인생 최대의 적이기에 카이도가 이들과 함께 샹크스를 떠올린 것을 보며 샹크스는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키드와 킬러를 원콤 내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키드는 컨디션이 정상이었으며 로우와 함께 빅맘을 잡고 3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을 당시입니다. 13위에는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 선정되었습니다. 드래곤은 혁명군의 수장이며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며 혁명군을 창설해낸 인물입니다. 혁명군은 세계 정부와 적대한다는 점은 해적과 같지만 해적처럼 민간인을 약탈하지 않으며 오직 세계 정부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혁명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권력 세계 정부를 지배하는 천룡인들을 타도하여 부패한 절대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드래곤은 천룡인과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고 우선은 자신의 사상을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거프와 루피 모두 규격 외의 괴물인 것을 보며 드래곤 또한 정상 무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위에는 구시대의 숨겨진 강자 패트릭 레드필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패트릭 레드필드는 원피스 언리미티드 월드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지만 오다 작가님이 검수한 캐릭터이기에 순위에 포함하였으며 독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레드필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성기 시절 로저, 흰수염과도 비견되기에 원피스의 최강자 논쟁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거프는 레드필드를 시대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로 평가하였으나 생고쿠는 레드필드를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한 강자라고 평가하며 레드필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필드는 이후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라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 열매를 먹게 되었고 전성기 시절보다 기량이 더욱 상승하며 일부 독자들은 로저와 흰수염 거프마저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의 가장 사기적인 능력은 영생을 살게 해주며 늙지 않는 블루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전성기 시절의 레드필드를 죽일 수 있는 인물도 이무 정도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기에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를 먹은 레드필드는 천하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1위에는 전 해군 원수 생고쿠가 선정되었습니다. 생고쿠는 동물계 악마 열매, 사람 열매 모델 부처를 복용한 인물로 작중에서 처음 공개된 신을 모티브로 한 악마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생고쿠는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게 되며 피지컬이 평소에 수십 배로 커지게 되며 당시 사왕 최고 간부 이상의 강자였던 티치와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에게도 단 한 방만으로 치명타를 줄 정도의 충격파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생고쿠는 전성기 시절 거프와 함께 해군의 투톱으로 불렸으며 해적왕 로저도 생고쿠와 거프만큼은 자신의 수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성기 시절 생고쿠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할 땐 정상결전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생고쿠는 전성기 시절 늘 거프, 흰수염, 로저와 함께 언급되는 시대를 풍미한 강자이기도 하기에 전성기 시절 생고쿠의 가감이 공개되면 평가가 더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는 고대의魔王 토트무지카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레지아에는 토트무지카라는 금단의 곡이 있으며 노래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며 토트무지카라는 괴물이 실체화됩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는 총 3번의 진화를 거치며 최종 단계인 능력자를 집어삼킨 이후 더 강해지는 3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며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포네그리프에서도 경고할 만큼 위험한 능력이기에 원피스의 주인 조이보이조차도 경계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타는 무심코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었고 결국 금단의 괴물이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무지카는 우타를 집어삼켜버렸고 토트무지카는 세계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토토무지카는 등장과 동시에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를 부숴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니카 루피와 밀지 모자일단, 카타쿠리, 오븐, 코비, 헤르메폰의 힘을 합쳤고 무려 2명의 사왕의 협공 끝에 토토무지카를 무찌릅니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각각 우솝과 야솝이 엄청난 견문색 배기를 이용하여 양세상 모두에서 토토무지카의 약점을 찔렀기에 토토무지카가 격파되었지, 만약 토토무지카의 공략법을 알지 못했다면 루피와 샹크스의 협공조차도 토토무지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할 만큼 토토무지카는 강력한 보스였습니다. 9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왕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곰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엘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루피는 키자루와 세턴을 동시에 상대하며 키자루를 순식간에 리타이어 시켰으며 오로성 세턴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8위에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디 지백이 선정되었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단을 이끌던 해적이며 힘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를 수하로 데리고 있었기에 자세한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사원급의 전투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벨리에서는 거프 로저와 겨루었으며 거프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사왕에 등극하고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게 된 이후 자신과 목숨을 걸고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을 떠올리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렸기에 록스가 매우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가 이끌어가던 록스 해적단은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렸던 해적단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던 악의 진격이라고 불릴 만큼 강했던 해적단입니다. 또한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에 하치노스 섬에서 걸출한 해적들을 스카우트하였고 결국 세계 최강의 해적단을 결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록스 해적단의 멤버는 록스, 흰수염, 카이도우, 빅맘, 시키, 왕직, 은도끼, 캡틴 존 등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강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 부분 역시 록스의 위험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는 평양색 패기도 다를 수 없으며 악마 열매를 먹지도 않은 인물이지만 무력만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 해적왕이라고 불리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로저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프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그 사건 이후 천룡인과 세계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해군본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거프는 현재까지 밝혀진 전투 스타일을 살펴보며 강력한 무장색 패기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활용한 무투파로 추정되며 주먹 한 방의 힘만큼은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괴물입니다. 또한 맷집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야말로 인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노쇠한 상태로도 홀로 하치노스 섬에 쳐들어가 아오키지와 호가우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류에게 기습을 당한 뒤에도 검은 수염의 적단 여럿과 홀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전설의 해군다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6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렸던 인물이며 전성기 시절 로저와 호각으로 겨뤘던 인물입니다. 또한 마음만 먹었더라면 언제든지 해적왕이 될 수 있었으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먼저 해적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 열매 중 최강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지진인간으로 펀치 한 방만으로 섬을 잠재울 만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흔들흔들 열매는 방어에도 유용한 열매이며 변수 창출에도 매우 능한 열매이기에 사실상 전투에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열매이며 흰수염급의 강자와 만났기에 더욱 시너지를 내는 열매입니다. 흰수염은 소위 말하는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해군본부 최고의 전력 아카이누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을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기에 로저와의 대결에서 폐양색의 충돌을 선보이며 로저에게 패기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거프, 센고크, 빅맘, 카이도우, 샹크스 등 대다수의 강자가 입을 모아 인정하는 최강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5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는 데도 성공하며 해적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시절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을 이끌어갔던 록스, 몰락한 영웅 더글라스 블리, 대두모 금사자 시키 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며 해군 영웅 거프,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도 수차례 겨루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비능력자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로저를 떠올리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면 로저는 악마일맨 능력자는 아니었으나 패기를 이용하여 세계의 정점에 올랐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압도적인 패기를 바탕으로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명성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4위에는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로성은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며 이물을 제외하면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물은 세상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면으로 나서는 일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오로성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이름은 각각 피터성, 세턴성, 워큐리성, 나스주로성, 마스성이며 이들은 각각 과학방위, 농무, 법무, 재무, 환경부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사보와의 대결에서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사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에그헤드 섬에서 활약하였으며 이때 오로성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괴수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워큐리의 폐왕색 패기가 사왕을 능가하며 오로성 전원이 니카루피의 공격을 무리 없이 막아내고 모든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로성의 평가가 더욱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3위에는 도신 류마가 선정되었습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을 잡아내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에 등극했으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로의 먼 조상으로 밝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흑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정부는 와노쿠니만을 침략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류마의 존재라고 암시되기도 하였기에 이는 류마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위에는 세상에 원피스를 남긴 조이보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이며 공백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전설적인 악마 열매, 동물계 악마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선대 능력자이며 유일하게 니카 열매 각성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이자 천룡인들의 왕 이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는 사실상 로저보다도 더 전설적인 인물이며 최종 루피를 제외하면 해적계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으며 현 시점으로선 전설적인 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아직까지 전투 장면이나 자세한 설정이 풀리지 않았기에 정확한 전투력을 유추할 수는 없으나 작중 이상한 니카 열매를 최초로 각성한 인물임을 감안하며 로저 거프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류마를 언급하며 조이보이와 류마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기에 이 부분 역시 조이보이의 강함을 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위에는 세계정부의 왕 이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무는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가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무는 자신의 휘하에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민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왕해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이무를 잡기 위해서 루피는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명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기습 공격하자 곧바로 불을 그대로 삼켜버리며 사보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세계정부의 왕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무는 과거 세계를 창조한 20인의 왕 중 한 명으로 밝혀졌으며 네로나 가문의 인물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수수수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불로불사를 누리고 있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